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본방송 듣는 사람들한테만, 본방 듣는 사람들한테만 이익을 줘야 되잖아요. 오늘 준비한 시간은 첫 번째, 취업정보통, 두 번째는 합격자 소식, 세 번째, 지원동기. 여러분들 지원동기 작성하기 어렵죠? 지원동기 비포 편, 그리고 Q&A. 이렇게 할 겁니다. 예전에 방송할 때 초반 때 한참 불 붙었었죠. 지원동기 하다가 지원동기 작업이 현업 업무들이 너무 많아서 중단시켜 놓고 있다가 방송 개편하고 나서 다시 하려고 합니다. 아마 지금 이제 이기모야님 말고 다른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지원동기가 뭐지? 여러분들 지원동기 쓸 때 어려워하잖아요. 지원동기를 제대로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조금 있다가 고비코치와 소니 코치가 할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순서는 취업정보통입니다. 취업정보통. 오늘 방송 시간은 10시에 딱 끝날 것인데 지금부터 해가지고 9시 20분에 제가 방송 딱 끝내고 아니다 25분? 몇 개야? 오늘 생산정보통 준비한 기업이 취업정보통 준비한 기업이 하나 둘 셋, 네 개, 5개 기업입니다. 이 정도면은 25분에 끝내야 되겠네요. 25분. 25분. 맞습니다. 처음으로 빨리 합니다. 지각하는 애들한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본방사수하고 지각 안 하는 우리 멘티들한테 거시기 하기 위해서입니다. 취업 구인 구직 정보는 별거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사이트에서 찾으면 돼요. 채용 포털 사이트 있잖아. 사람인이나 자코리아 이런데. 안 그래요? 그리고 또 7월달에 우리 채용 포털 사이트가 오픈이 됩니다. 7월달. 아니 7월 중순에 오픈이 되는구나. 7월 중순에 오픈이 돼서 아마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그 이용하게 될 때는 7월 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 다이소 아성산업 하늘그룹이라고도 하죠. 다이소 아성산업. 참고로 여러분들 채용 포털 사이트 대박입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와져 있는 채용 공고는 무조건 스펙 필터링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서류를 다 보고, 그러니까 기업에서 여러분들의 서류를 다 봅니다. 이력서와 자소를 다 본다고요. 그리고 채용 공고에 정확한 내용을 오픈합니다. 직무에 대한 내용들 정확하게 오픈하고 연봉과 복리후생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 다 오픈합니다. 자, 다이소 아성 채용 공고 올라왔는데 지난달에 채용 공고가 올라왔었는데 요번에 또 올라왔습니다. 요번에 올라왔는데 직무에 대한 폭은 좀 더 다양해졌는데 물류기획, 물류운영, 대외협력, 해외영업, 전산, 상품개발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뽑고 있어요. 세 분이서 사이트까지 관리 우리 3명 아니에요? 우리 에이스 호홍님 3명이서 어떻게 사이트 관리를 다 해? 응? 사이트 관리에다 방송에다가 취업교육에다가 온라인 채용 설명에다가 어떻게 다 해요? 우리 회사 직원들 지금 7명 뭐 좀 넘어갑니다. 7명 됩니다. 7명. 일단 그 새로운 사람들 지각하는 사람들 듣기 전에 일단 준비된 내용부터 빨리 지나갈게요. 자, 이 회사는 매출액이 4조 원이고 영업이익이 840억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영업이익률이 8%. 자일리토 지금 막 씹었는데 쓴물이 막 살이 걸렸어. 자, 신입사원 초봉은 2,7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입니다. 다이소는 부산에 있는 그 국제산업 물류 도시에다가 2019년까지
최첨단 물류시설을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에 있는 협력업체들과 그리고 또 연구개발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신상품이랑 수출할 때도 전직기지로 활용이 될 것이고, 그리고 2019년에 최첨단 물류시설이 운영이 되면은 직원들을 많이 채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채용 공고를 계속 내고 있지만은 이 회사는 지금도 계속 확장 중인 회사이기 때문에 채용 공고가 당연히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우리 채용 공고 어떻게 되냐? 회사부터. 그리고 이 회사는 마감 기한이 6월 30일까지 약 일주일 남았으니까 시간이 여기 충분합니다. 우리 멘티, 취업기술 학교 참가했던 멘티 한번 더 지원해요. 자, 두 번째 기업. 두 번째 기업은, 회사 이름을 공개 안 해드리고, 먼저, 기업 분석부터 할 것이고, 자, 이 회사는 여러분들이 들어봤던 기업입니다. 한 번이라도 들어봤던 기업이에요. 그리고 채용하고 있는 직무는 영업이랑 회계랑 전산이랑 마케팅, 구매. 자, 구매, 마케팅, 전산, 회계, 영업 직군이고, 접수 기간은 6월 26일까지 3일 남았습니다. 3일. 이 회사 소개를 해드리면은 초봉이 3천만원 정도 됩니다. 약 3,200만원 된다고 나와 있는데 3,200만원이고, 이 회사는 2013년도 이후로 2013년도 이후로 매년 14% 이상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또 올해서부터, 원래 이 회사는 내수 시장을 목표로 하는 회사였는데 올해서부터 해외 시장을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들을 선호하고, 그만큼 그 분야에 대한 티오도 많고, 해외 어학연수라든지 아니면 교환학생, 유학했던 경험들이 있으면은 이 회사 지원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소서에 해외에서 체류했던 있었던 경험들을 쓰시면 더욱 좋겠죠. 이 회사는 지금 여러분들이 상당히 사랑하고 있는 회사인데, 한 가지 더 팁을 말씀드리면, 이 회사는 원래 오프라인 매장 중심의 회사였어요. 그런데 온라인 쪽으로 유통 채널을 확대했기 때문에 매출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이 회사 상반기 경쟁률이 300대 1이었습니다. 300대 1. 근데 지속적으로 회사가 성장하고 있으니까는 경쟁률은 더욱더 치열해지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온라인, 그러니까 영업 채널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장했으니까는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하면은 마케팅이 더 잘 돼서 제품 매출로 이어질 것인지, 그거를 쓰세요. 이 회사 이름이 뭐냐? 이 회사 이름은 이 회사 일단 매출액은 800억 원입니다. 800억 원. 800억 원이고 영업이익률이 7억 원. 매출액 800억 원, 영업이익률 7억 원. 영업이익률은 0.9%. 그냥 평균치다. 회사 경영 상태는. 자, 이 회사 이름은, 자, 맞춰보세요. 맞춘 사람한테는 상품이 있습니다. 생방송 듣는 사람들한테는 이벤트 줘야겠죠? 오, 피존! 정답! 빨래 피존. 자, 이게 뭐야니, 피존. 회사 이름이 피존입니다. 정답 맞췄습니다. 회사 이름은 모르겠다가 아니라 피존이 회사입니다.
자, 당첨이 됐으니까는, 정답을 맞췄으니까는,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취업의 신방송 생방송을 듣는 분들을 위한, 생방송만 듣는 멘티들을 위한 선물! 우리 이기모야님, 열혈 시청자이죠?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기모야님, 뭘까요? 방송 일찍 듣는 애들한테 주는 선물이야. 첫 번째 선물을 제가 오픈할 건데, 뭘까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빨리 추천 눌러요. 추천 안 누른 사람들 많아. 한 절반이 추천 안 눌렀어. 자, 선물이 뭘까요? 박 대표가 주는 선물. 이기모야님한테 줄 선물이 있습니다.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콘서팅? 에이, 식상하지. 자,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방송 늘어지게 하면 안 되겠죠? 지금 봐. 지금 이제 10분 지나고 나니까 슬슬, 원래 초반에는 12명이었는데 슬슬 지금 막 늘어나고 있잖아. 방송 이제 지각 안 하고 개근상 타는 친구들한테 선물 많이 줄 겁니다. 일단, 우리 이기모야님한테 선물 지금 곧바로 드리겠습니다. 아이스크림도 필요 없고, 컨설팅보다 더 좋은 거다! 바로 뭐냐? 3, 2, 1. 자, 선물을 이제부터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기모야님 추천과 뒷차 해주세요. 와우! 이 상황에서 저는 좋은 멘트로 점수를 따네? 저 친구 회사 생활 잘할 거야, 아마. 선물에 대한 기대치, 미소? 무슨 미소가 선물이야? 미소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미소 지을 수 있잖아요. 자, 이기모야님 받으세요. 내 뽀뽀. 내 뽀뽀. 이기모야님 잘 받았어요? 이기모야님한테만 보내준 뽀뽀였습니다. 이모티콘까지 날려줘? 자, 이모티콘 뿅. 근데 다른 우리 멘티들이 힘내서 하는 게 뭔가 좋아서 힘내서가 아니라 뭔가 대표님 뽀뽀했으니까 힘들어졌을 테니까는 힘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내 뽀뽀를 받았습니다. 우리 이기모야님. 그것도 2번씩이나. 이기모야님 참고로 남자입니다.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기분이 좋은데 이기모야님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내 뽀뽀. 이제 퀴즈 안 맞추는 거 아니야? 몰라 나는. 다음 방송은 내가 안 합니다. 아주 폭탄 내고 가야지 방송. 여러분들 이제 방송이든 뭐 취업 교육이든 뭐든 간에 저는 일선에서 물러나서 우리 거기 코치와 소니 코치가 전면으로 나섭니다. 너무 행복해서 울고 있어요. 힘들다. 자, 다음 회사 지각생들 또 들어오기 전에 더 많이 해줘야지 빨리. 오늘부터 방송 지각생들 말고 조기 추적한 애들한테만 우대를 겁나 줘야지. 자, 그 다음 종근당. 회사 이름 말했어. 아이씨 빨리 하려다 보니까는. 여러분들 그 회사 취업 정보 통해서 회사 이름 말씀드리면은 검색부터 해보지 마시고 끝까지 듣고 지원해라, 지원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종근당인데 이 회사는 75년 된 제약회사이고 국내 제약사에서 103 중에 한 군데입니다. 유연양행, 녹십자, 종근당, 녹십자, 유한양행 이 세 개의 기업이 역사가 오래됐는데 종당에서 지금 채무가 났는데 제약영업, 제품개발, 생산, 인재개발, HR 그리고 재경팀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상한수는 1,800명 되는 회사이고 매출액은 5,900억 원 5,900억 원 매출액이고 영업이익이 430억 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영업이익률이 7% 된다. 우량 기업이죠. 자, 신입사원 초봉은 3,500만원에서 4,200만원입니다. 직무에 따라서 좀 차이가 갭이 크지만은 연봉이 상당히 높은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취업의 신방송 듣는 분들, 취업 기초상담 들었던 분들, 중견기업급 이상 추천받으신 분들은 다 이 회사 전화하세요. 근데 이 회사는 좀 기업 문화가 오래된 회사여서 그런지 좀 많이 보수적이고 군대 문화가 좀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보수적이고 경직돼 있고 장교들을 좋아한다. 예전에 저희 교육생 중에서 한 명이 종문당에 들어간 분이 계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스펙이 외국어가 한 4개인가 3개인가 했던 분이었어요. 그분이 들어왔었는데 여러분들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체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체계 없습니다. 종문당 또한 체계가 없는 회사입니다. 예를 들면은 대리급인데 그분이 대리급이었는데 신입사원들이 해야 될 일을 대리급이 하고 자기 개발이 안 되고 업무상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퇴사를 했었습니다. 참고로 해두시고 홈페이지 지원이고 6월 26일까지 마감이니까는 꼭 지원하세요. 그 다음 회사는 해인 여의입니다. 해인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종합건설기계 전문기업으로 업계 1위입니다. 업계 1위고 미국에 있는 캐터필러 사라는 세계적인 중장비 제조회사의 한국 총판 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경쟁사가 거의 없는 독보적인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건설기계 운영 컨설팅과 또 산업 컨설팅을 하는 회사이고 산업 컨설팅, 건설기계 운용 컨설팅 하고 60년 역사를 갖고 있어서 자금력도 막강합니다. 히든스타 기업이고요. 이 회사에 채용하고 있는 직무는 정비, 영업관리, 인사, 노무 이렇게 원래 그래요. 여러분들 원래 그 방송에서 아프리카TV 방송은 채팅창이 먼저 뜨고 그 다음에 화면이 5초 늦게 반응합니다. 맞나? 10초? 그러니까 채팅창이 먼저 이제 반응하고 그 다음에 화면이 뒤늦게 나온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대요. 이상한 거 아닙니다. 자, 어쨌든 사원 수는 330명이고 매출액은 270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30억 원입니다. 영업이익률 1% 정도 되고 신입사원 초봉이 2,700인데 내부 소식통에 의하면은 이것저것 다 포함시키면은 2,9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회사를 지원할 때 유리한 사람은 영어 잘하는 사람이 좋고 야근이나 주말 근무가 별로 없는데 그 대신에 승진이라든지 업무적인 성과를 팍팍팍팍 주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또 업계 특성상 남자분들이 되게 많고 사무직으로 여자분들이 다니기에는 좋다. 근데 남자들이 많으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미리 맞는 사람들만 지원해라. 이겁니다. 이 회사 채용 공고 마감 기간이 7월 2일까지입니다. 7월 2일 아직도 많이 넉넉합니다. 취업정보통의 여러분들 그 방송할 때 취업정보통의 그 내용들이 상당히 좀 간결해졌고 임팩트가 있어졌습니다. 자, 소니코치 잠깐 와보세요. 자, 잠깐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소니코치님, 이 취업 정보통이 왜 이렇게 이제 질이 높아졌나요?
질이요? 네, 이런 정보들이요. 누가 이걸 작업했나요? 취업 정보 같은 여러분들 제가 작업을 했습니다. 그동안 취업 정보 같은 거 했잖아요. 막 전번주부터 해가지고 다 제가 작업한 거예요, 여러분들. 뭐? 왜? 왜? 네? 왜 이 취업 정보통을 그 초반에는 안 그랬었는데 요즘 들어서 퀄리티가 높아졌는지, 그리고 작업 시간도 왜 단축이 됐는지, 그 비결이 뭔가요? 처음에 했을 때는 이제 초반에 대표님이 작업을 좀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 넘겨주시고 제가 작업을 했는데 초반에 아무래도 좀 작업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초반에는 좀 약간 지금보다는 질이 좀 더 낮았을 텐데 하다 보니까 예, 대표님 그런 노하우도 배우고 그래가지고 사실 그리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면서 어떤 게 좀 더 도움이 될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작업을 했거든요. 그냥 막 단순히 그냥 객관적인 수치만 쓰는 게 아니고요. 사실 보면은 여기 보면은 좀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이 회사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이 회사 들어가면 이 회사는 어떨지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걸 판단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뒷자들은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판단했을 때 실선 초봉 같은 것도 파악 못하고 그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예, 조금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한테 좀 더 좋은 정보 드리려고 제가 예, 그런 위주로 해가지고 좀 많이 쏠쏠한 정보들 많이 찾아서 여러분한테 공개해 드릴게요. 네. 궁금한 게 우리 소니코치님은 이렇게 취업 정보통을 우리 이 방송 듣고 있는 멘티들을 어떤 마음 때문에 이 취업 정보통을 더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사실 제가 예전에 그 한샘에 다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도 사실 하나 회사 취업 합격해가지고 갔는데 이제 교육 듣고 바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둘 다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회사 자체는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좀 괜찮아 보이고 튼튼하고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일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뭐 초봉도 궁금하겠지만 그 회사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회사는 뭐 전반적으로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지 사실 그런 것들도 보면은 카드나 통신도 많고 하는데 좀 많이 그런 부분 궁금해 하실까봐 거기에 좀 초점을 두고 제가 예,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뭐냐, 우리 방송국 듣고 있는 우리 멘티분들은 소니 코치님이 이제 그 겪었던 그런 그렇죠. 취업 활동을 할 때 애로사항들을 안 겪게 하려고라도 더 퀄리티를 높이고 싶다 이 말씀인 거죠. 그렇죠. 뭐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시 가시고.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업인데 원래 저는 이제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 소니 코치님은 이제 여러분들 멘티분들을 위해서 5개 기업씩이나 엄청 좋은 기업들을 이렇게 선정해 놨고, 저의 경우는 딱 차이점은 한 2개 정도 기업들은 5개라 치면은 2개 정도 기업들은 지원하면 안 되는 기업과 이유 이런 것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고퀄리티 작업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봐야 되겠죠? 지원해도 될 기업과 안 지원해도 될 기업. 자, 다음 회사는 이 회사도 알짜 기업인데 직무가 기술 영업이랑 공무, 자재 구매, 내수 영업으로 이제 뽑고 있고, 사원수는 770명 정도 되고 매출액은 4,900억 원, 반올림한다 치면 5천억 원 되고, 영업이익은 480억 원, 대충 500억 원이라 칩시다. 영업이익률이 10%,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봤을 때는 0%에서 5%까지가 일반 기업이고 6%에서 10%가 우량 기업인데 10% 그죠? 브루베 코리아 계속 있어. 사람들 못 구해서 그래. 뽑아도 나가니까. 영업이익률이 10%인데 우량 기업 중에서도 거의 최상위권입니다. 그리고 유사 연봉은 3,800. 예전에는 우리 소니 코치님 연봉도 캐치 못해가지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알아서 착착착착 기업 문화에다가 공략 팁에다가
연봉에다가, 직무에다가, 마감 기한에다가 안 빠집니다. 자, 접수 방법은 홈페이지 접수 방법이고, 홈페이지고, 접수 기간이 직무마다 다릅니다. 그거 참고해 두시고, 내수 영업은 7월 1일까지고, 기술 영업 공무 자지구매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 지원하는 기업의 마감 날짜를 잘 참고를 해서 지원하시면 되고, 여기는 당일날에 서버가 다운이 잘 되니까는 안전하게 무조건 3일 전에 지원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취업 선생님부터 취업 전부터 끝났는데 이렇게 대본 보고 말하기가 겁나 편합니다. 저 사실 이 대본 작업 그대로 보고 말한 거고 제가 연출을 따로 하거나 대본을 바탕으로 뭔가 저만 알고 있는 내용들을 추가한 거 없습니다. 엄청 방송하기 편해졌어요. 근데 요즘에 소니코치님이 이런 거 알란가 모르겠어. 성장을 하고 있는데 알란가 모르겠어요. 그럼 다음 시간! 무슨 기업인지 얘기 안 했네. 무슨 기업인지 얘기 안 하고 그냥 끝날 뻔했다. 자! 웃음도 대본대로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이건. 웃음은, 이건 뭐 할 수가 없어요. 대본으로 할 수가 없어, 웃음은. 자, 이 회사 이름은, 현대, 땡땡땡땡. 웃음 개수도 대본 하면 좋겠네. 소니코치 한번 대본 작업할 때 웃음 개수랑 타이밍도 한번 해보세요. 한번 실력이 얼마나 올라가냐 봐요. 처음에 그렇게 힘들었는데 시간 지나면 다 편해집니다. 누구야? 양파리. 자, 보자. 추천 눌러준 사람들. 폰데라이온 추천 눌렀고. 됐네. 어레이즈 눌렀고. 좋아. 자, 이 회사 이름은 이 회사도 진짜 알짜 기업이네. 야. 뭐야, 빨리 말해. 방송 초과되겠다. 와우. 블라블라. 막간의 시간을 활용해서 우리 이해모양님한테 한 번 더 뽀뽀해줘야지. 이게모양님 방송 듣고 있을 때 내가 뽀뽀할 때 그 반응이 예상이 돼. 응? 여러분 오늘 기대하세요. 오늘 소니코치님과 이제 거블코치님 저보다 더 완전 광활한 완전 미친 리액션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똘끼를 보여준대. 똘끼 플러스 정보를 알려준대요. 와우! 내가 지금 뽀뽀하는 거 약과야. 여러분들 무엇이든 그 이상이 될 겁니다. 현대 드림투어 아니에요. 역시 어레이즈님은 저 친구는 이제 취업 코치 해도 된다니까. 현대 종합금속입니다. 맞습니다. 현대 종합금속. 우리 이계모양님 너무 좋아요. 얼굴 빨개진 것 같은데. 뽀뽀했다. 한 번 더 뽀뽀를 끝으로 두 번째 시간 합격자 소식 그리고 지원 동기 KT 하반기 지원할 때 대비하라고 KT 지원 동기 시간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Q&A 할 겁니다. 자, 이계모양님 뽀뽀. 그냥 뽀뽀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를 한번 들썩거려줘야 돼. 그게 진짜 여기야. 그냥 뽀뽀만 하면 안 돼요. 우리 김아연님 멘붕이야. 맞습니다. 마지막 체험 공부는 현대종합금속입니다. 자, 이 기세를 여운을 몰아서 이 미친 방송은 더 미친 아주 그 비읍 시읒 미친 비읍 시읒 끝에는 방송이고 미친 비읍 시읒 방송 이거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박수 5번 쳐 빨리. 미친 방송 한번 해주세요.
제가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왔어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시간, 네, 할 거는 시간이 많이 안 남아서 네.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이제 지난 방송 저번 주네요. 저번 이번 주네요. 그 CJ 합격자 왔었는데 이제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그때. 동기부여가 네. 됐었다. 그쵸? 말로만 하는 것보다 되게 교육생들도 그렇고, 이거 방송 본 교육생들도 되게, 잘 동기부여 됐다고. 되게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또 최근에 합격한 저희 교육생들 기세를 몰아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동기부여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합격자 소식을 간단하게 준비를 좀 했고요, 저희가. 일단 첫 번째. 저부터요? 네, 하세요. 편하게. 네. 신방송! 저희 교육생, 오늘만 합격 소식이 3개가 왔어요. 최종 합격 소식이 3개. 첫 번째 교육생은 이제 이상 네트워크스라는 회사, 영업 지원. 직무고요. 이분 스펙이 어때요, 스펙? 그런 거 되게 궁금해 하시죠. 저번에도 그 CJ 합격자분한테 막 스펙이 네. 어떻게 되냐. 그런 거 이분은 스펙은 여자분인데요. 여자분인데 스펙은 이제 학교를 이제 안 다녔어요? 아니 학교 우주리야? 아니요. 우주리야? 네, 서울 하위권 중하위권 대학교 고요. 그리고 과는 이제 상경계열인데 뭐 서류 통과한 거예요? 뭐 최종 합격했어요. 최종 합격. 네, 최종 합격했어요. 영업 지원 최종 합격했고요. 그 막 매장 아르바이트 같은 걸 좀 했어요. 뭐 파리바게트나 아니면 던킨도너츠 이런 데서 매장 아르바이트 한 경험이 있고요. 네, 그런 걸 경험을 해가지고 지금 이분도 2.5개월 만에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최종 합격. 네, 최종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을 네, 해드릴게요. 그렇죠. 그 다음 분은 이제 AJ 셀카라는 곳, 이분도 영업 지원으로 지원을 해서 최종 합격을 했어요. 오늘 합격 연락을 받았는데 오늘 최종 면접 보고 오늘 바로 연락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뭐 네. 오늘 연락을 받았는데 근데 여기가 이제 연봉이 좀 안 맞아서 연봉이 뭐 식대랑 상여랑 다 포함해서 2,200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바로 말해도 돼요? 이분도 여자분이고요. 그러니까 20대 후반이에요. 20대 20대 후반. 네. 20대 후반 여자분입니다. 중후반. 20대 중후반 여자분이고요. 이분도 공백기가 좀 있어요. 6개월 정도 되는데. 근데 천합병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 분, 마지막 분은 이분은 남자분인데 20대 중반이에요. 3기 오토모티브라는 회사예요. 아시나요? 여기가 현대기아 1차 협력사예요. 현기차 1차 협력사고요. 생산관리 직무 최종 합격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연봉이 높다고 하지 않아요? 연봉이 4천만 원이래요. 초봉이 4천만 원. 초봉이 4천만 원이고 이분이 사회 경험이 과외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회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깝깝했는데 장교 출신이에요. 해병대 장교 출신인데 그래서 그때 그 장교 했던 경험을 녹여가지고 자소서에 써가지고 그걸 이제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면접 보고. 근데 이분이 에피소드가 뭐냐면은 이분이 눈이 이게 근육이 약해지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수술을 했대요. 눈에 이제 수술을 해가지고 햇빛을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서류 통과하고 이제 면접 보러 갈 때 선글라스 끼고 면접을 보러 갔대요. 근데 선글라스 끼고 면접을 보러 갔는데 최종 합격을 했어요. 장교 출신다. 선글라스 끼고 최종 면접을 보러 갔는데 최종 합격을 했어요. 아무튼 좀 특이한 케이스고요. 근데 협력사 같은 경우도 연봉이 좀 센 경우가 맞아요. 있어요. 제조업 같은 경우는 있고. 쌍수는 아니에요. 상수 아니고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 의학적 목적에 의해서 수술을 했는데 이제 라식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눈 근육이 약해져가지고 칼을 대서 수술을 하는 그런 진짜 선글라스 끼고 가서 선글라스 끼고 면접을 봐서 네, 보고 이제 합격을 한 거죠. 네. 연봉 4천. 연봉 4천. 네. 자, 그리고 다음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교육하는 회원인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나이가 30살이에요. 30살이고 이분은 이제 지방대 법학과고 고시 준비만 3년을 했어요. 3년. 아마 방송 볼 수도 있는데 3년을 했고 지금 합격한 곳이 대학육팜 채권팀. 그 다음에 토요일에는 또 공기업 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에는 면접이 또
국제약품, 그 다음에 화요일날 한국바이린 인사총무팀 이렇게 한 번에 4군데를 합격을 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고시 준비만 3년을 했어서 3년 그렇게 짧은 기간은 아니거든요. 군대도 2년 공백기가 정도. 3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공백기는 더 되는데 이제 아, 고시 준비만 3년 했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취업 스킬 통해서 이렇게 지금 서류 통과를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예. 근데 특히 지금 지원하는 게 인사총무이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알바했던 것들 중에 그 문서 작성을 했던 그런 경험들 지금 자소서나 면접에서 어필해서 이렇게 계속 합격하고 있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음 분은 이제 세테콤 인사총무팀의 서류 통과한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도 지방대 사회복지학과고 토익은 500점대예요. 그리고 세테콤 잘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독일계 그 IT 쪽 시험 인증을 하는 그런 괜찮은 회사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인사총무 면접이 잡혔고, 네. 지방대지만 이렇게 토익 550점이, 500점대지만, 제가 말했어요. 토익 500점대지만 외국계 기업 또 이렇게 합격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네, 한국 바이린도 괜찮죠? 그쵸. 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합격한 회원들을 말씀드리는 거는, 네. 네. 그리고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되게 높은 스펙들이 아니에요, 다 보면은. 그렇잖아요, 지금 막 지방대도 많고. 정준비가 네. 3년? 네. 공백기도 길고, 나이도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스펙으로 따졌을 때 그냥 중간이나 그 이하가 훨씬 많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거 이제 스펙 같은 거에 연연하지 말고 좀 이렇게 용기 얻고 동기부여 받으라고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CJ도 좋지만 네. 그렇게 알짜 아까 연봉 4천에 그렇죠? 그리고 방금 제가 마지막에 말한 분도 이제 외국계 기업이거든요. 외국계 기업인데 토익 없이 그 한국 바이린 계속 알짜송님도 부러워하시는데 네. 고시 준비가 3년을 하셨던 분이 한국 바이린 지금 면접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나이도 많아요. 인사총무팀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맨날 멘붕 겪으시지 마시고 네, 부지런히 아까 대표님이 좀 취업정보통 고급정보 주셨는데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남들 놀 때 네.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 채용 공고 안 뜨는 것 같아도 지금 뭐 잡구려 사람이 가보면 계속 채용 공고 뜨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지원을 꼭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순서는 저희가 이제 다음은 네. 합격 자소서를 가지고 이제 그동안 안 했던 지원 동기를 할 거예요. 네, 지원 동기를 할 건데 오늘은 이제 그 네. 기업은 KT입니다. KT 지원 동기. 네. 되게 오랜만이죠, 지원 동기 하는 거. 아마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최근부터 보시는 분들은 지난 지원 동기를 못 보셨을 수도 있겠는데 저희가 오늘 준비한 거는 이제 KT입니다. KT. 네. 이거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합격한 기업의 합격한 자소서예요. 네, 합격 자소서입니다. 너무 근데 큰 기대는 하지 마셔야 될 게 합격 자소서라고 해도 딱 그렇게 너무 기대보다는 크게 막 좋지는 않아요. 네. 일단은 공개를 하죠, 먼저. 합격 자소서입니다, 합격 자소서. 합격 자소서고, 근데 이건 저희 회원이 아니라 그냥 실제 인터넷 상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합격 자소서예요. 근데 생각보다 수준이 낮고, 네, 저희가 한번 더 업그레이드를 시킬 건데,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보이시나요? 비포인데, 잘 보이네. 오늘은 비포인데, 이제. 잘 보이세요, 근데?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나요? 이거 가려야 되나? 이거 해야 되나? 아니요, 일단은 뭐. 네. 네, CJ 합격자분 방송 화요일 거 보면 나와요. 그분 언제 취업할까님 여자분인지 남자분인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보시면 되고 그리고 네. 오늘 저희가 지원동기 비포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합격 자소서예요. 한번 읽어보시고 네, 저희가 피드백을 할 거예요. 어떤 부분이 좀 아쉽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는 이제 저희 취업의 신만의 지원 동기를 통해서 공개를 할 거고요. 네. 일단은 네, 서로 이제 한번 보죠 문단식. 네. 우선은 요파티 너무 줄이고 싶다 상황에 따라서 이제 해야 돼. 얼굴이 안 보여. 눈앞에 거. 자, 이거 보셨나요, 여러분? 어때요? 잘 쓴 것 같아요?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어떤가요, 이거? 합격 자소서입니다, 합격 자소서. 잘 쓴 것 같아요? 아니면 한번 점수를 같이 매겨볼까요? A급이다. 방송 보시는 분들. 어떤지. 합격 자소서예요, 합격 자소서. 오, 신기하네, 이거. 제가 있다가 없다가. A, 자, A, 한번 매겨볼까요? A부터 한 D까지? 네. A부터 D까지. 어떤 것 같아요, 꼬맹이 동네? A가 이제 A급, B급, C급, D급으로 네, 매기면은 질문은 마케팅 같아요. 이게. 네, 질문은 마케팅 맞고. 자소서 이거 보고 어떤가요? 여러분들 한번 등급이? 평가 좀 한번 알려주세요. 두루뭉술한 것 같아요? 그쵸? 이것만 보고서는 자소서가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거의 보면 이거는 한 D급 정도? 근데 합격 자소서, 합격 자소서. C급. 한 C급, D급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쵸? 자, 그럼 이제 한 문단씩 해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부족한 점을 네. 어떤 걸 좀 수정해야 되고, 어떤 걸 좀 더 이제 보완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근데 사실 이건 있어요. 스펙이 좀 좋으면 네. 자소서를 자기소개서를 좀 못 써도 합격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네. 그래서 제가 서점 가니까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합격 자소서를 뭐 믿지 마라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게 사실 맞아요. 네. 아무리 인터넷 떠돌아다니는 이제 합격 자소서를 보기도 할 텐데, 특히 대기업일수록 합격 자소서는 좀 필터링을 해서 보는 게 좋죠. 네. 일단은 첫 번째 문단을 보시면, 자, 많이 방송에서 들었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딱 봐도 그냥, 아, 저거 이제 잘못했다. 이런 게 보이죠? 딱 봐도. 뭐가 있어요? 네. 일단은 딱 보면은, 첫 문장부터가,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귀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귀사. 귀사란 말은 쓰지 말라고 해요, 저희는. 그렇죠? 그리고 일단 네. 문장 보시면 문장이 한 문장이에요, 이거. 저 깜짝 놀랐어요. 문장. 중간에 끊어지는 게 없고, 쉼표도 없고,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네. 보시면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한 문장. 귀사라는 말 말고, 그냥 회사 이름 붙이면 돼요. 네. 그냥 KT라고 하면 네. 되죠, 뭐. KT에 30년 이상 이런 식으로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귀사. 사실 귀사라는 말이 자기소개서 말고는 쓸 일이 없지 않나요? 그죠. 평소에도 그렇고. 일상적인 네. 말이 아니라서 좀 많이 네. 읽는 입장에서 그렇고. 그쵸. 그리고 또 보면 처음에 이렇게 그래도 뭔가 회사 정보를 쓰려고 노력은 한 거는 잘했어요. 근데 보면은 뭔가 디테일하지가 않고 네. 그냥 뭐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인드, 뭐 국제무대 이런 좀 애매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란 말도 안 쓰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자기소개서라는 게 보면은 어차피 다 자기소개일 텐데, 자기에 관한 얘기일 텐데, 보면 제가란 말 굳이 안 써도 본인 얘기인 거 다 알아요. 그리고 그쵸. 이제 한 문장이라는 거, 호흡이 너무 길어서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는 되게 답답하죠. 한 문장은 1.5줄에서 2줄 이내로 네. 쓰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그리고 두 번째 문단 보시면 그냥 문장마다 딱 하지 말라는 거 다 하고 있어요. 그죠? 네. 저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그냥 저는이라는 말 빼보세요. 그래도 전혀 문장 흐름이 이상하지 않거든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여기도 보면 이제 두 번째 문단도 보면 뭔가 그래도 나름 그 업종에 관한 기술을 막 썼는데 이것도 뭔가 좀 애매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존경받는 기업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이런 거 좋죠. 그리고 이제 말은 괜찮으나 이것도 뭔가 좀 디테일하지 못해요. 예를 그냥 들면 던져만 놓고 네. 뒤처리가 안 된 느낌? 그런 게 있어요. 딱 보면은 그리고 중간에 그리고 이렇게 접속사를 썼는데 접속사는 최대한 배제하는 게 가독성이 좋다라는 거예요. 네. 한 항목에 많으면 한 개 정도? 한두 개 정도? 네, 근데 최대한 안 쓰는 게 좋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단을 보시면 자, 세 번째 문장 보면은 또 여기서도 저는, 그죠? 저는이란 말이 나왔어요. 이것도 다 빼고, 이것도 빼도 다 문장 흐름이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보시면 두 번째도 저는. 그리고,
두 번째 문장 보면은 저는 언제나 도전하고 남들이 개척하지 않는 길을 개척하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말이 두 번 나왔잖아요. 사실 이렇게 반복되는 말을 쓰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 고치면 최고치님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저는요. 네, 그러니까 개척하지 않는 길을 개척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차라리 이것보다는 네. 그냥 예시를 하나 들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아까 뭐 회사 정보 내용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본인의 역량을 강조하려고 이렇게 쓴 것 같은데 그렇죠.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뭐 도전하고 뭐 개척하지 않는 길을 뭐 걷는 사람인데 이렇게 막 쓰는데 그 말도 이상해요. 개척하지 않는 길을 개척하는 사람인데 이거 뭐야 이거. 발음도 하기도 어렵고. 예, 아무튼 저 같으면 차라리 개척하지 않는 길을 개척한 경험을 쓸 것 같아요. 말은 어렵지만 그렇죠. 개척하지 않은 길을 네. 개척한 경험. 그 경험이 있다라면 그거 차라리 써서 차라리 저는 언제나 도전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네, 관련 이게 경험도 짧게라도 이렇게 음. 언급해 주는 게 신뢰성을 더 주겠죠. 네. 그리고 자신의 자리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보시면은, 자, 이것도 크게 뭐, 갑자기 생뚱맞게 또 나왔어요. 어떤 근거 없이 그냥. 그죠? 네, 거의- 결과만, 그냥 결과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문단도 보시면 이걸 지워봅시다. 그렇죠. 지우고, 아우. 자, 여기도 또 재겐. 문장마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또. 그리고 보면은, 여러분, 그거 안 느껴져요? 여기 역량 키워드가 너무 많이 나와요. 창의력, 도전정신, 개척하지 않는 길을 뭐 걷는다. 약간, 자기 그냥 역량만 계속 나열하고 있거든요. 문장마다. 그쵸? 네. 그리고 여기 네. 보면 네. 항상 뭔가 여기도 그러니까 내용이 빠져서 핵심이 음. 뭐냐. 그러니까 기업에서 지원 동기를 쓰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 그 회사에 대한 지원자의 관심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묻지마 지원자인지 사실 보려는 건 있어요. 보려는 게 가장 큰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뭔가 기업에 뭔가 잘 보이고 싶은 마음.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 도전정신 나왔죠? 역량 키워드. 또 집념이 나왔어요. 강한 추진력이 나왔어요. 하나의 문장에 역량 키워드만 3개가 나왔어요. 그쵸? 이런 거는 사례를 쓰려고 해도 커버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한 가지 항목에 그냥 하나의 키워드를, 역량 키워드를 자세한 사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네. 그 500자 기준으로 자기소개서는 특히 쓸 때 특히 지원 동기잖아요. 지원 동기이기 때문에 기업 정보를 앞부분에 배치를 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틀에 의하면 기업 정보를 배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무 관련 경험을 쓰고 그 다음에 성과 낸 내용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기여하겠다 이런 식으로 쓰면 사실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분 같은 경우는 물론 합격을 했다고 이렇게 인터넷상에 돌아다니고 있지만 보면 그냥 기업을 잘 보이기 위해서 그쵸? 관련 역량만 막 써놓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쉽다는 거. 그리고 소니코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많은 역량을 어필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에서 2개 정도 역량을 적어서 거기에 대한 사례를 어필하고 하는 게 훨씬 신뢰감을 더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제 이렇게 좀 짧게 빠르고 이렇게 비포를 점검을 해봤는데 다음 주에 뭐 할 거냐면요. 저희가 이제 애프터를 이제 다음 주에 자소서 애프터 보여드릴 건데 오늘은 평소에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은 소스를 드릴 거예요. 아이디어 소스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나라면은 그 소스를 가지고 어떻게 자기소개서를 쓸까 한번 써보죠. 작성을 해보시고 화요일날 방송에서 저희가 애프터를 보여드리면은 본인이랑 어떤 게 다른지 한 비교도 한번 해보시면서 그러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단은 아이디어를 먼저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날 저희가 실제로 취업 코치들이 쓴 거를 공개를 할 거예요.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네. 일단 키워드를 말씀드릴 건데 저희 KT 자소잖아요. KT. 그 지원 동기라는 거 좀 요령도 알려드리면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 좀 어려우실 거예요. 지금 음악 좀 틀어드릴게요. 방송 분위기 좀 전환할게요. 라젠카, 음악대장님이 라젠카. 아무튼 지원 동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아이디어 소스.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아이디어 소스를 알려드릴 거예요. 키워드는 뭐냐면 지원 동기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기업 입장에서는 실제로 그 지원자가 기업을 얼마나 이렇게 지원하고 싶은지 이런 진정성을 보려는 이유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 동기에서 가장
첫 스타트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 그 지원한 기업과 관련된 경험을 쓰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KT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실제로 KT가 하고 있는 그런 실제 사례를 이용을 했는데 혹시 소니코치님 아이디 한번 주시죠. 우선 그런 소스는 뭐냐면은 그 마일리지 있잖아요. 마일리지라고 하나요? 포인트? 그죠? 고객들의 네. 포인트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은 되게 이게 해마다 막 그 포인트가 계속 막 낭비가 많이 돼요. 실제로도. 모르고 막 못 쓴 사람도 있고.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 그런 아이디어를 제가 이제. 힌트라고 말하면 돼요. 힌트. 자기 지원 동기 힌트. 그쵸? 예. 첫 번째 힌트는 너무 자세히 말하네요. 첫 번째 힌트는 아니요 너무 작아. 첫 번째 힌트는 이제 그 고객들의 포인트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힌트는 뭐냐면 KT는 저희가 실제로 지금 KT는 보면은 이제 사회공헌에 힘쓰는 기업이에요. 근데 사실 지금 통신사들이 보면 이제 뭐예요? S사도 그렇고 K사도 그렇고 보면은 제가 다 말하고 또 이렇게 가리네. 아무튼 S사, K사 보면 L사도 그렇고요. 보면은 이제 사실 사회공헌 경쟁을 좀 하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소비재에 가깝고 되게 지금 경쟁이 심한 사실 업종이기 때문에 사회공헌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힌트는 이제 사회공헌 사업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거예요. 네, 크게는 지금 두 개입니다. 예를 들면 포인트를 가지고 하는 사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공헌을 하는 사업.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지원 동기를 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쉽게 볼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쉽게 볼 수 있는 거. 좀 어렵나요? 이거? 쉽게 볼 수 있는 거. 예시 하나만. 예를 들면은 실제로 하는 KT에서 하는 것들, 실제로 하는 사업 중에 이제 저희가 좀 아이디어를 변형해서 이렇게 제안을 할 거예요, 지원 동기로. 근데 사실 지원 동기 막 아이디어형으로 쓸 때, 아이디어를 쓸 때 보면 막 어려워하거든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근데 그게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뭔가 제안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압박감 이런 게 있어서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라는 거는 사실 원래 있던 거에서 네, 조금만 변형해도 사실 아이디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정리하면 이제 고객들의 포인트, 멤버십 포인트를 가지고 하는 사업, 그리고 사회공헌을 할 수 있는 사업, 그 다음에 기존 그런 프로그램이나 어떤 사업을 활용해서 저희는 아이디어를 제시를 할 거예요. 네.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도 한번 어떤 식으로 아이디어를 생각해가지고 지원 동기에 써볼 수 있을까? 한번 간단히라도 써보시던지 아니면 생각을 한번 근데 이거는 해보시고. 미리 말씀드리면 통신사 지원 동기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했지만 보면은 이제 다른 업종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맞아요. K사 말고도 L사 그 다음에 S사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아무튼 아이디어 다음 주에 방송 저희가 공개할 거니까 아이디어형 지원 동기 여러분들도 이 자소서는 사연이 있는 자소서예요. 저희가 애프터 공개하는 자소서는 진짜 사연이 있는 자소서인데 그것도 화요일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무튼.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가 이렇게 준비해봤는데 마지막 순서는 Q&A를 진행할 거예요. 네. 근데 혹시 방송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질문 짧게 딱 하나만. 두 개 하죠. 하나 아쉬우니까 딱 두 개만 받고 끝낼게요 오늘. 먼저 올리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네, 그냥 선착순 2명 질문 아무거나 올려보세요. 답해드릴게요. 질문 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릴게요. 질문 죽답. 질문 줄까? 없나요? 대외협력팀이 뭐 하는 데예요? 코치님 대외협력팀? 대외협력팀은 일단은 대외협력팀. 일단 쉽게 말해서 대외협력이라는 게 사실 보면은 이제 그 기업에서 보면 뭐 사회공헌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외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기업마다 다 다르긴 한데 대외협력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기업이라는 게 사실 사업을 할 때 그 기업만을 해서 혼자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M&A라든지 아니면 뭐
협업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필요한 뭐 페이퍼워크나 아니면은 이 제안 작업, 아니면 뭐 기획서 작성이나 이런 것들을 하겠죠. 네. 그러니까 뭔가 그 기업 이외에 다른 기업이나 아니면 뭐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조직과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뭐 문서 작업이나 아니면은 뭐 미팅 업무나 이런 것들을 하겠고, 아니면은 이제 기존에 그런 대협력을 했던 업무를 또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업무를 할 거고요. 일단은 가볍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네. 여기도 스펙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그죠. 있어야 되는 대협력팀은 직무예요. 대협력팀은 보면 제조업 같은 경우는 좀 외국어 점수도 필요하고 스펙을 좀 보는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의 얼굴이고 그 회사에 대한 뭔가 대표적인 그렇죠. 인물이 되는 거거든요. 네. 꼬맹이 송님, 뭔가 갑자기 장문이 올라왔어요. 그 전에 하나 있었어요. 피조는 상반기에 썼는데 하반기에 또 써도 될까요? 저희 이거 항상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한 번 떨어진 데는 사실 확률이 떨어져요. 그대로 쓴다고. 저희가 뭐 이렇게 여긴 꼭 무조건 떨어진다 이런 건 아니고요. 확률이 좀 떨어지니까 떨어진다는 거니까 상반기에 쓴 기대만큼은 좀 반절 정도 네. 누르고 지원을 하세요. 네. 또 상관은 없죠. 예, 써도 돼요. 대신 근데 좀 확률이 좀 낮다라는 거. 그렇죠. 본인이 크게 뭐 변화된 게 없으면은 사실 확률이 많이 떨어지긴 해요. 그리고 꼬맹이 송님 질문. 제가 내일 정보보안회사 면접을 보러 가는데요. 뭐가 길어요, 되게. 네, 회사 자체는 영업행위 실무. 실풀 엄청 높네요. 직무 자체가 경영 지원 업무, 이다 직무 지원 업무. 꼬맹이 송님 면접 잡혔네요? 축하해요. 아, 이게 지금 지원한 직무에서 다 하는 업무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거 혹시 D사인가요? D사? D사인가요? 혹시 D사? 꼬맹이 송님? 알짜 송님이랑 꼬맹이 송님 어떤 관계죠? 아무튼 D사 아닌가요? D사. 제가 말할게요. 두가드라는 회사가 있어요. 두가드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여기가 이사예요. 네. 이사면은 괜찮아요? 네. 일단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일단 직무 자체로 지금 인사총무인데 괜찮아요. 괜찮고 영업이익률도 괜찮아요. 11%면 괜찮은 회사고. 근데 회사 규모가 좀 작을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실제로 면접을 가서 직무가 좀 뚜렷한지 봐야 될 거고, 아마 근데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 말을 할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 경영 지원 부서 중에 어느 팀에 와라, 아니면 어느 팀에 배치될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할 거긴 한데, 일단 면접 보러 가세요. 가서 실제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회사 자체로는 괜찮다라는 거. 네. 그리고 꼬맹이 송님 한번 카톡 주세요. 면접 보신 다음에. 자, 마지막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요식업 매니저 직급에서 뛰다가 사무직으로 전환된 사례요. 소니코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식업 매니저 목소리 나요. 요식업 매니저 직무에서 일하다가 사무직으로 가고 싶대요. 어디를 갈 수 있을까요, 직무는? 사실 사무직으로 치면은 보통 이런 경우는 여기 지금 서비스 업종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매장 관리부가 아니면은 그런 영업이나 그런 영업 관리에 관련된 직무인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쪽은 사무직 쪽으로 가려면은 가장 쉬운 게 영업 지원팀이에요. 남자분인가요, 여자분인가요, 근데? 그러니까 네. 제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식업에서 매니저 진급을 했다는 경험을 가지고, 물론 취업 스킬이 좀 필요하지만 그렇죠. 영업 지원이나 요식업계 그런 프랜차이즈 본사에 아니면 지사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영업 지원이나 영업 관리 사원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직무로 사무직으로 전환 가능해요.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근데 취업 스킬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네. 그리고 전환된 사례 있습니다. 있어요. 많아요. 솔직히 많아요. 많고. 근데 이제 지원을 하실 때 보면은 실제로 매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뭐 BBQ나. 그렇죠. 네. 그런데 많아요. 괜찮은 회사들 많거든요. 특히 요새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가지고 매장이 있는 요식업계, 영업 지원이나 영업 관리 이런 데에 지원하면 확률이 높습니다. 본인이 했던 직무 있잖아요. 업종. 그런 업종, 요식업. 이쪽으로 해서 지원하시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교육한 회원 중에는 특히 여자분은 더 확률이 높아요. 확률이 높고. 네, 영업 지원 쪽으로 가실 거면은. 제 회원 중에는 이제 실제로 농협에 간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장에서만 일하다가 농협으로 이직에 성공한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엉차차님
이 방송 잘 보시면서 네, 한번 네, 도전을 희망 해보세요. 가지고 도전하세요. 희망 고문이야. 가능해요. 이거는 뭐 여자예요. 여자면 영업 지원은. 영업 지원 가능합니다. 쪽으로 지원해보세요. 네. 희망 고문을 하는 게 아니라 영업 관리나 영업 지원 근데 쪽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업 지원은 연봉이 높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영업 관리나 이런 데들은 괜찮으니까. 그리고 참고로 콜 업무가 많은 데도 있습니다. 영업 지원은. 몽차차님 네. 도전해보시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단은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거는 네. 예, 끝났고요. 오늘 되게 날씨가 덥죠 요새. 비도 오고 막 하던데. 저희는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여러분들 위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네, 장마래요 이제. 꼬맹이송님 내일 면접, 내일인가요 면접? 아무튼 면접 잘 보시고, 파이팅. 네, 잘 보실 겁니다. 다음 주에 소식 알려주세요. 어땠는지. 면접 어떤지도 한번 알려주시고, 어려운 거 있으면 카톡 주시고, 아무튼. 자, 여러분들 이번 주는 좀 화목을 하니까 뭔가 네. 한 주가 빨리 끝나는 것 같아요. 원래 방송은 끝나는 날이 거의 그 주 끝나는 날이거든요. 그죠? 금요일인데. 네, 오늘은 목요일날 끝나서 뭔가 느낌이 좀 새롭네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구직생활, 네, 화이팅 뭐, 하시고요. 아무튼 좀 요새 좀 채용 공고도 많이 안 나는 것 같아서 힘들어 하실 것 같은데, 아직도 아까 채용 공고는 계속 뜨고 있다라는 거, 그렇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동크라이 나오고 있죠, 음악대장님의. 울지 마시고, 네. 저희 생각하시면서, 구직생활 파이팅 하세요. 화이팅! 안녕! 안녕.